자, 이번 시간은 집합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파트. 그 원소의 개수 파트를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제 집합이 일단락 되니까 좀 미처 정리 못했던 것들 여러분이 잘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자, 그 6번 주제를 보시니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 왜 무한집합이 아니고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셀 의미가 없는 거지. 무한계니까. 맞아?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가 있다면 우리는 요 놈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다를 자, 원소의 개수가 5개이다를 기니까 한 방에 이렇게 쓰기로 한 거라고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집합 파트에서 이 N이라는 것은 무조건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 오케이? 집합 파트에서의 N은 무조건 원소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가 5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썼던 얘기인데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앞에 거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뒤에 거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요거 지난번에 뭐 배수 집합하면서 한번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 만약에 A와 B가 서로소라면 서로소. 집합에서 서로소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얼마다? 빵이다. 이게 서로소인 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만 더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괜찮아? 자,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였다. 비슷한 틀이 있어서 하나 더 쓰겠습니다. A 합 B, A, B, A, 교, B. 이게 뭘 의미하는가? S는 원소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원소들의 합이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한번 적어보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합은 얼마지? 1, 2, 3, 4, 5를 모두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15가 되겠죠. 이렇게. 자, A의 원소의 합은 얼마니? A의 원소의 합은 1부터 4까지니까 10이 되겠죠. B의 원소의 합은 얼마지? B의 원소의 합은 얘 7이니까 12가 되겠지.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얼마지? 여기 7이 되겠지. 그래도 식은 성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여러분이 나름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1번 구조에서 하나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합에 대한 얘기까지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2번은 쓰지 않을 텐데 하나씩은 더하고 둘씩은 빼고 3개는 더한다 이런 얘기야. 하나는 더하고 둘은 빼고 3개는 더한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된다.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4번에 별표 하나 치실까요? 4번. 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차집합 벤다그램 잠깐 볼까? 자, A 빼기 B니까 당연히 여기가 남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된다. 단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하시면 안 돼. 반드시 위의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또 하나 더 나왔네요. 합집합에서 B를 빼셔도 괜찮다. 이게 좀 많이 쓰이니까 일단 4번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가 A에 포함될 때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다. 그 밑에 상황을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번, 그 다음 3번, 4번 정도. 그 2번은 길다란 식이지만 원리는 간단한 거지. 하나씩 더하고 둘씩은 빼고 3개짜리는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 밑에 하단에다가 어떤 바가 하나 딱 적혀있네. 이렇게 바가. 그 바에다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이제 확장되는 거야. 이제 조금 심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A 세모 B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합한 거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공통분을 뺐는데 이게 뭐였지? 대칭 차집합이었던 거 생각나? 그 대칭 차집합은 일단 그 이름보다 벤 다이어그램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지금 내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확장내에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A 세모 B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아까 배웠다. 첫 번째 1번에서 보시면 그 1번에서 저쪽에 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분을 이렇게 뺀다고 지금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 센 거 맞지? 근데 얘를 다시 한번 그린 이유는 얘하고 얘는 약간의 차이가 있네. 이 부분만 버리면 된다 그 말이겠지? 그렇다면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앞에 거와 뒤에 걸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 얘인데 거기서 얘를 하나 더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 더 빼주시면 대칭 차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여러분이 구해내실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거 바에서 이제 확장된 개념, 확장이라 쓰시고 확장해서 1번이야 이게. 확장해서 1번이다. 확장해서 1번. 저쪽을 좀 지우고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자, 확장해서 2번을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 이놈의 최대 최소값.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떤 문제에 따라서 막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막 할 수도 있는데 얘도 그냥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A 교 B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이렇게 결정되게 돼 있어. 어떻게 결정됩니까? 최소값은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뭐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미니멈, 작은 게 선택된다 그 말이야. 이거 좀 공식으로 그냥 기억해 두셔도 괜찮아. 쓸모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B라는 놈이 있는데 그 안에 A가 확 다 들어가. 이게 풍선이 다 들어갔을 때 이 놈 중에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 어떤 놈이 어떤 놈 하나에 포함됐을 때 그게 전체 교집합의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 만약 풍선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교집합은 이만큼밖에 안 될 텐데 어떤 놈이 어떤 놈으로 다 들어갔을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교집합이 빵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실제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고,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서로 소에밖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사람은 2번은 그닥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좀 심한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 A 교, B 교, C 3개짜리 교집합의 최대 최소도 우리가 좀 잡아낼 수는 있어. 이쪽도 역시 변화되지 않는 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라고 여긴 정해져 있는 거고, 저 앞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증명 여러분이 안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전체 집합을 빼주시면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돼. 이 놈들 중에서 작은 놈, 최대값이 된다. 이것도 한번 메모해 두신 다음에 한번 관찰해 보시고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 한번 또 말씀드릴게. 자, 확장된 얘기 중에서, 자, 그다음 세 번째 확장된 얘기 중에서 자, 셋 중 2개만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셋 중 2개만. 어떤 A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 B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 C라는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A, B, C가 있다. 자, 셋 중에 2개만. 셋 중에 2개만이야. 셋 중에 2개만. 셋 중에 2개만은 여기 얘기하는 거 맞니? 셋 중 2개만. 여기 얘기하는 거 맞아? 셋 중 2개만. 여기 얘기하는 거 맞지? 이렇게. 셋 중 2개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를 A, B, C 또는 X, Y, Z라고 이게 미정계수를 설정해서 푸시는 게 도움이 돼. 오케이? 미정계수 설정 후에 문제 푸시는 거다. 설정. 이게 설정이라고 쓸게요. A, B, C를 설정하든 X, Y, Z를 설정하든 하여튼 문자를 하여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문자를 이용해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여기다 그냥 미리 한번 더 쓰면 K배수 집합. K배수 집합.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셨어. 4의 배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8의 배수에 대한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우리? 4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8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는 거지. 근데 교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최소 공배수로 간다고 그랬지. 그 얘기도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 부분에서 하지 않았던 건데 이것도 그냥 5번으로 해서 곱집합이라고 하나 쓰죠. 곱집합. 자, 곱집합. 자, 뭐가 곱집합이냐? 곱집합은 보통 정의를 이렇게 해. 곱해진 집합이 곱집합이다. 그리고 처음 하니까 좀 예를 들어보는 게 좀 낫겠네. 이게 곱집합이야.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B라는 집합이 PQ야. 여기 문자로 돼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렇다면 A 곱집합 B는 뭐가 되겠습니까? 묻잖아. 그럼 A라는 건 X좌표, B라는 건 Y좌표니까 1,P, 1,Q, 그 다음에 2,P, 2,Q, 3,P, 3,Q라는 이렇게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곱집합은 일단 순서쌍이다. 순서쌍. 됐죠? 자, 근데 나의 관심은 뭐냐? 이거야, 이거 지금 우리 하는 게. 지금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나니?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어. 그 여섯 개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하시더라도 나온다. 이 말이지. 얘 세 개, 얘 두 개 하더라도 나온다. 이렇게.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여러분이 확장된 개념으로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한 6개 나와 있네요. 5개.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전체 100명이 있나 봐.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지금 또 B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고 이렇게 C라는 집합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A를 읽은 사람은 전체에서 52명. 여기 52명.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은 62명. 여기 62명. 그 다음에 C를 읽은 사람은 여기 64명. 그 다음에 세 권을 모두 읽은 사람. 세 권을 모두 읽었다. 모두는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그랬지? 세 권을 모두 읽은 사람 여기 22명 있다. 자, 100명 중에서 세 권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는 얘기는 이 바운더리 안에 모두 100명이 들어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자, 봐. 이 전체 바운더리 안에 몇 명이 있다고? 100명 있다고. 100명.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팁을 드렸을 때 그 세 번째인가 어딘가 이런 거 있었지. 셋 중 두 개만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셋 중 두 개만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문자를 설정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내가 여기를 A하고 B하고 C라고 이렇게 설정해 볼게. 잘 들어서 보셔야 돼. 혹시 이 문제에서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을 만약에 뭐 이게 구했다면 요거 알고 이제 요거에 더한 값 알고 그 다음 22도 아니까 요 놈만 살짝 100에서 빼주신다면 요거 하나짜리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오시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나는 요 A, B, C라는 값 요것만 찾아보는 게 목표야. 요거 찾아서 100에서 별과 22를 빼신다면 요 놈이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문제의 주제가 되겠지.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라고. 자, 한 권만이라고 했지만 요걸 찾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게 될 거야.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긴 식을 바로 적용해 볼게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에 A라는 집합 52, B라는 집합 63, 그 다음에 C라는 집합 64, 62였나? 그 다음에 공통 부분, A와 B의 공통 부분을 빼시는 거야. A 플러스 22. 괜찮아? 이거 좀 밑에다 적을게요. A 플러스 22. 그 다음 B와 C에 대한 교집합, B 플러스 22. C와 A에 대한 교집합, C 플러스 2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개짜리에 대한 교집합을 더하시면 되지. 요거 계산하신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 놈을 여기다 대입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치? 이럴 때
셋 중에 두 개만이란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된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세모의 y가 세모가 무조건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거 봐봐.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x에서 y 뺀 거 여기고 y에서 x 뺀 거 여기잖아. 이렇게. 아, 이게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얘를 구하래. 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이런 것도 이제 가볍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괄호를 생략했어. 왜? 대칭 차집합에서 결합법칙, 괄호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 교환법칙도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도 크게 무리 없지. 그럼 이 두 개 만나면 무조건 공집합 된다고 그랬잖아.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아, 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그냥 대칭 차집합이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섞인 거고. 자, 그렇다면 합집합 얘 보겠습니다.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되니까 10은 5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5가 되겠죠. 3이 되겠죠. 이거 처리하신다면 8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4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뭐 수업 중에 선생님 한 문제 더 풀긴 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시고요. 기본적인 집합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들 몇 가지 패턴들이 있더라. 그 중에 이 방금 풀었던 요거 셋 중 두 개만이랑 그다음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칭 차집합 실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수업 중에 우리가 봤던 거니까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기본적인 몇 가지와 그다음 아까 선생님 말씀했던 확장된 것들이 이제 대칭 차집합에서 그다음에 뭐 이제 셋 중 두 개만 또는 뭐 곱집합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섭렵하셔야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합에 대한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명제 파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